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행렬과 그 연산의 제4강 네 번째 시간으로 행렬의 실수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뭐 배웠습니까? 행렬의 뜻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배웠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수학 공부의 수학 점수 잘 나오는 첫 번째예요. 행렬의 뜻 배우고, 그리고 뭐 배웠어요? 벌써 잊어버렸다.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을 배웠어요. 즉 등호를 배웠잖아요, 행렬에서. 그 다음은 행렬의 덧셈과 뺄셈. 자,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행렬의 실수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실수배가 우리 생활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예요. 어느 중국 음식점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음식값을 10%씩 인상하려고 한다. 현재 음식값을 나타낸 표가 다음과 같을 때 10% 인상된 후 음식값을 표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자장면 보통과 곱빼기의 가격입니다. 10% 인상하였으니까는 4,400원이겠네요. 무슨 자장면 가격이 이 정도 하나요? 글쎄, 그냥 좀 싸게 제가 표시했어요. 곱빼기 5,000원인데 10% 올렸으니까 5,5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4,500원에 10% 450원을 더하면 되니까는 4,950원. 그 다음 짬뽕 5,500원에 10%를 인상한 가격이니까 6,050원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행렬의 실수배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나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A라는 행렬로 해보세요. 그럼 나 이놈은 A라는 행렬과 같은 꼴이고 그 각각의 성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1.1배 했잖아요. 나를 A라고 하였더니 어떻게 바꿨습니까? A라고 하는 행렬에 1.1, 10% 1.1을 곱했어요. 그래서 행렬의 실수배가 이런 것을 뜻하네. 만일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내가 이 중국집을 경영한다면요. 행렬로 이렇게 가격표를 이렇게 해서 인상하였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손님이 다 떨어질까요? 수학하는 사람은 올 거예요. 자, 행렬의 실수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기호 등을 문자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렬 A의 각 성분에 실수 K를 곱한 것을 각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행렬 A의 K배라 하고 기호로 KA라고 한다. 이미 우리 마이너스 A를 한번 했죠. 각 성분에 마이너스 한 거잖아요. 그 마이너스 1배 한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와 같은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자. 그러면 KA는 각 행렬 그냥 K배 하면 돼요. 별거 아니네. 그래서 A가 이와 같은 2차 정사각 행렬에 3A라고 하면은 A의 3배. 그럼 3배 시켜서 다 가져다 표시하면 돼요. 2분의 1배라고 하면 이와 같이 가져다 표시하면 됩니다. 행렬의 실수배. 이것도 별거 아니네. 그냥 실수배를 하면 되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실수배에는 어떤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가? 임의 실수 KL과 그리고 같은 꼴의 두 행렬 A, B에 대하여 결합법칙 성립하고, 옆으로 좀 밀려났네요. 봐줄 수 있겠죠? 분배법칙 성립하고, 그리고 분배법칙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증명 안 해도 당연하니까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실수배와 그리고 연산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는 다음 같은 거예요. A, B가 이와 같은 2차 정사각 행렬이다. 이것을 계산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배의 성질에 의해서 전개시키고 계산하면 돼요. 그랬더니 앞에 거 전개 분배법칙에 따라 전개하였더니 분배법칙이 전개잖아요. 6A 그리고 마이너스 2B가 되었고 그놈에다 다시 마이너스 3A라고 했어요. 따라서 A끼리 묶어서 계산했더니 3A 그리고 마이너스 2B가 되었고요. 굳이 가져다 쓴다면 3배, 앞에 3배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1, 0, 2에다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2배 2, 0, 1, 마이너스 2, 0. 쉬운 것일수록 천천히 하세요. 자, 계산은 여러분 몫으로 놔도 되겠죠? 자, 살짝 계산해주면은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4라고 했더니 마이너스 7이 되었고, 그 다음 플러스 3에다가 0니까 플러스 3이 되었고요.
그 다음 제로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었고, 그 다음 6에다가 플러스 8에 2와 씌웠습니다. 아, 이렇게 실수배와 덧셈, 뺄셈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네. 예. 오, 이것도 뭐 별거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수준 높이면은 이런 정도예요. A, B가 이와 같은 2차 정사각 행렬이다. 이것을 만족하는 행렬 X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행렬에 대한 덧셈 그리고 뺄셈에 대한 성질 그리고 실습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되죠. 전개시키고 X 길이 보았더니 이 X 마이너스 X 좌변으로 모으고 나머지 전개시켜서 우변으로 가져갔더니 3A 마이너스 2B OK 되었어요. 따라서 X는 3A니까는 3,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 A 값이 4하고, 그리고 3하고 1, 마이너스 1. 계산을 여러분 할 수 있죠. 3, 3, 9에다가 마이너스 8에서 1 되었고요. 그 다음 계산하면 2, 3은 6에다가 6 빼서 0이 되었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5 되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0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편하죠. 그래서 행렬은 기본적인 이 성질만 익히고 잘 알면 됩니다. 왜 이런 걸 한다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 가서 대수학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선형대수. 그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 가서 기하를 공부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워드 프로, 한글 이런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작성하고 도표를 작성하고 이런 걸 해요.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행렬의 실습에 일상생활에서 다음 같은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음은 회원인 어린이와 비회원 어린이의 이용 시간별 수영장 이용 요금을 나타낸 표이다. 회원의 이용 요금을 행렬 A라 하죠. 가로를 묶어서 나타낸 행렬 A예요. 내가 A라는 행렬입니다. 비회원의 이용 요금을 행렬 B라고 하죠. 가로로 묶으면 돼요. 내가 B입니다. 자, 가만 봤더니 회원과 비회원 사이의 관계가 있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K가 존재하는가? 예. 여기 몇 배 하면 되나요? 몇 배 하면 나오나요? 몇 배 하면 되나요? 오, 확인했죠? 예. A, B라고 하는 것은 KA에서 K의 뭐? 2분의 3, 1.5배를 하면 되기 때문에 K 값은 1.5 또는 2분의 3인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죠. 아,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회원, 비회원의 이용요금 가격표를 만들 때도 행렬이 쓰인다는 것을 확인했죠. 자, 행렬의 실수배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조금 길게 공부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